또용주 TV의 또용주. 김영훈입니다. 결국 첼시가 포터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첼시 얘기를 하는데 잘했다, 못했다, 또 잘 못했다, 잘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네. 포터 감독 부임 초기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는 방향을 좀 잃은 것 같아서 그래서 포터 감독 경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또 다루기도 했었고요. 그쵸. 그런데 엄한 타이밍에 지금 경질 소식이 나와가지고 이거 과연 생각이 있는 경질인가? 그냥 빡 돌아서 잘랐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조금 타이밍이 묘하긴 합니다. 뭐 앞서서도 토마스 투엘 경질 얘기도 있었지만 뭐 여러 가지 좀 타이밍이 첼시가 지금 가닥을 좀 볼리 체제에서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바이에른 뮌헨만 보더라도 바이에른 뮌헨은 나겔스만 감독 경질한 다음에 바로 투엘 감독을 임명을 했는데 기존의 감독을 경질하려면 새로운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첼시는 포터 감독과 더 이상 가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었던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대안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경질이 아닌가. 네. 이 얘기를 드리는 건 경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경질을 하려면은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이 첼시가 포터 감독을 경질한 배경,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첼시에서 포터 감독이 얼마나 부진했는지 그리고 첼시가 포터 감독을 경질한 배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드 보울리 구단주라 할지라도 첼시 팬이라 할지라도 아스톤 빌라전 그렇게 패배하면은 참지 못할 것 같아. 네, 일단 최근에 있었던 빌라전 0대2로 완패를 했는데 일단 홈에서 펼쳐졌던 경기예요. 이날 첼시는 뭐 기존과 마찬가지로 2선에서 좀 적극적인 공격 활용도를 높이면서 빌라의 골문을 노렸는데 슈팅을 27번이나 때렸지만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이 경기는 첼시가 패배한 게 참 묘한 경기예요. 네. 물론 아스톤 빌라의 결정력이 빛나는 장면이 두 차례나 있었고 그리고 벤치렐이 골을 기록했지만은 이제 푸싱 반칙으로 골이 인정되지 않는 장면 네. 또는 벤치렐의 슈팅이 골대 맞고 나오는 장면이 있긴 있었지만은 하베르츠, 조앙 페리스, 무드릭에게 득점 기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쵸. 근데 그걸 다 놓쳤단 말이에요. 결국은 첼시는 결정력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 해결사가 없다는 것 이게 또 한 번 드러나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 경기에서 좀 패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 센터백으로는 전문 센터백이 쿨리발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네, 3백을 나왔는데 양쪽에 리스 제임스, 쿠쿠렐라, 풀백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비력을 과연 보완할 수 있었던가? 약간 좀 그런 의문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실점도 쿠쿠레아의 헤더 미스에 의해서 결국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네. 여러모로 공수에서 아쉬움이 컸던 첼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포터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일단은 포터 감독은 다시 반등할 수 있었던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좀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기였어요. 앞서서 도르트문트를 꺾고 8강 진출 확정을 하면서 조금 더 상승세를 다시 이어가나? 약간 이런 모습이었는데 결국 또 빌라전 패배로 이 경질의 원흉이 되지 않았나? 좀 네. 그런 생각입니다. 포터 감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질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언제까지 믿고 갈 거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그 믿음의 끝이 나타나고 만 거죠. 네. 네, 결국 첼시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포터 감독과 결별한다. 그의 공헌에 감사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브루노 살토르 코치 임시 감독 체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배경에는 로렌스 스튜어트, 그다음에 폴 윈스텔리 같은 스포츠 디렉터들이 이제는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다. 라고 이사회에 촉구를 하면서 좀 빠르게 경질이 확정된 것 같아요. 포터 감독이 사실 투엘 감독 후임으로 온 지 7개월 만에 짐을 쌌거든요. 서로 한 경기에서 12승 8무 11패면 승률이 40%가 안 되니까 이거는 뭐 포터 감독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브라이튼 시절의 그 번뜩이는 전술적인 능력 그것이 첼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 이하의 지도력 그리고 팬들의 비판을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브닝 스탠다드의 니제르 킨셀라가 이제 이런 보도를 했는데 포터 감독이 경질된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포터 감독의 문제점으로는 팀 전술 등의 이 정체성의 부족이 있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32명의 이 비대한 스쿼드를 관리하지 못한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일부 선수들이 포터 감독 체제에 불만을 속출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잘 돌아간다면 선수들도 불만이 있어도 지지를 보낼 텐데 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전술적인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한 게 매우 크고 결국 선수 한 장악에서도 문제를 노출했기 때문에 포터 감독 입장에서는 경질이라는 이 결과가 상당히
불합리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킨슬라 기자는 포터 감독뿐만 아니라 지금 첼시의 이사회도 문제가 있다. 아, 그럼요. 이러면서 짚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막대한 투자 좋았는데 결국은 선수단만 커진 꼴이 됐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적생들의 활약이 너무 미미하다. 엔소와 펠릭스 정도만 만족스러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이 과연 이 스카우터진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심을 좀 품었고 세 번째로는 투엘 감독 이후에 A급 감독을 원하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야 했는데 포터 감독을 선임하면서 이를 사로잡지 못했다라고 네. 짚었습니다. 투엘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할 텐데, 그러니까 보드진이 결국은 투자를 통해서 팀을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네. 그런데 교통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기존의 선수들을 보내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선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선수들은 그 자리에 있고 새로운 선수가 들어왔고 선수단은 비대해졌는데 주 포지션들에서는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대로 보강이 안 됐다는 얘기고 선수단이 지금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최전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최전방 보강을 못했다는 건 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투엘 감독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투엘이라는 이 확실한 카드를 버릴 때라면 더 대단한 카드를 끌고 왔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투엘 감독 보내고 포터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포터 감독은 미래를 위한 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에도 성적을 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포터 감독의 경질은 포터 감독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첼시 수뇌부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결국은 구단주의 행보가 이상하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감독 경질 타이밍이 계속해서 이상했습니다. 앞서서 투엘 감독도 여름 이적 시장 다 보내고 원하는 선수 다 데리고 오고 특히 오바메양 같은 경우에는 함께 호흡을 맞추고 싶어서 왔는데 한 경기 만에 투엘 감독이 경질이 됐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포터 감독을 선임한 것까지는 뭐 이해를 한다 치지만 포터 감독 역시 월드컵 이후에 계속 부진했는데 이때는 신뢰를 하고 3월 A매치 기간 냅두고 그 이후에 경질을 한다? 이거 역시 조금 이상한 행보지 않냐?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독 교체 타이밍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엘 감독을 경질하려면 더 일찍 경질을 했거나 아니면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경질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적 시장 끝나고 나서 바로 경질한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럼 선수단은 투엘 감독이 원하는 선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독은 바뀌었다. 그럼 포터 감독 입장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선수들로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 포터 감독을 경질하는 타이밍도 사실은 A매치 휴식기 이전에 잘랐어야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임시 감독이든 새로운 감독이든 팀을 어느 정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리버풀과 같은 강팀과의 대결이 앞서 있는 상태에서 또는 뭐 곧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또 만나니까 중요 경기가 앞서져 있는 상태에서 감독을 교체했다는 거는 이거는 참 이거 뭐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정말 토드 보울리 구단주를 비롯해서 첼시 수뇌부들이 축구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거는 로만 전 구단주하고 비교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만 전 구단주는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감독 교체를 했고 감독 교체를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2차례나 차지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로만의 감독 교체와 토드 보울리 구단주를 비롯한 현 수뇌부의 감독 교체를 보면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매우 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차기 감독으로 누가 이름을 올리고 있느냐? 역시 유력 후보로는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로마노 기자는 바이에른 미넨과 현재 위약금 협상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첼시는 최선의 결정을 위해서 계속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첼시에게 가장 어울리는 감독은 나겔스만 감독이긴 해요. 네. 나겔스만 감독이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경험은 없는 감독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호펜하임에서 라이프치히에서 바이에른 미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나겔스만 감독은 젊은 감독이고 전술가잖아요. 네. 첼시는 지금 새로운 구단주가 와서 쇄신하고 있고 혁신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겔스만 같은 젊은 전술가가 온다는 거는 첼시에게는 매우 좋은데 네. 과연 첼시가 나겔스만을 잡을 수 있을까? 요거는 또 미지수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다른 후보로는 이제 포터 감독 선임 전에 유력 후보 중 한 명이었던 후벤 아모림, 스포르팅의 후벤 아모림 감독 역시 고려하고 있고 최근에 또 나온 이야기로는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 역시 유력 후보 중 한 명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트래블을 달성한 감독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관심을 표명할 수 있겠지만은 묘하게 트래블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면이 좀 있고요. 후벤 아모림 같은 경우에는
첼시가 이야기를 잘 한다면 야망이 있기 때문에 첼시의 감독직을 수행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첼시가 현재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기가 어렵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겔스만 감독이 올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나겔스만 감독은 미넨에서 경질된 이후 휴식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일단 토트넘, 레알 마드리드 등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겔스만 역시 여름까지는 좀 자기의 행보를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그러니까 투에리 바이른 미넨으로 감으로 인해서 지금 무직인 감독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감독으로 올라섰어요. 네. 물론 지네딘 지단을 비롯해서 뛰어난 감독들이 있지만 나게스만 같은 경우에는 많은 팀들이 지금 군침을 흘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게스만은 급하게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다양한 클럽들로부터 제의가 들어올 것이고 거기서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게스만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겔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넨에서 본인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자기 지도력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를 꼭 진출하는 팀을 가고 싶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게스만 감독이 첼시 지붕 잡고 첼시를 챔피언스 리그로 이끌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은다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네. 완성이 되죠. 다만 그거는 나게스만 감독에게는 크나큰 부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게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첼시가 챔피언스 리그에 못 나간다면은 첼시에 대한 그 뭐랄까요 매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토트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하튼 시즌 끝났을 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누가 갖고 가느냐 이것이 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겔스만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2시즌 동안 많은 욕을 들었다 할지라도 네. 결국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했어요. 네. 그래서 리그 우승 경험이 있는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나겔스만에게는 굉장히 플러스 요소이기 때문에 나겔스만은 뭐 상위권 클럽들로부터 제의를 받을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토트넘과의 이 감독 선임 전쟁을 좀 예고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나겔스만 감독을 비롯해서 과연 자기 구단에 얼마만큼 맞고 얼마만큼 야망 있는 감독을 빨리 데리고 올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나겔스만이 다음 여름까지는 휴식을 취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첼시 쪽이나 토트넘 쪽은 나겔스만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나겔스만을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나겔스만 감독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나겔스만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어요. 리그 우승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겔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프리미어리그도 모험이자 도박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겔스만 감독이 실패할 가능성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스타들이 나겔스만처럼 젊은 감독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겔스만 감독이 뭐 첼시 온다고 해서 대성공 거둘 것이다. 토트넘 간다고 해서 대성공 거둘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다만 지금 무직인 감독 중에서 첼시가 군침을 가장 흘릴 만한 감독은 나겔스만이 맞다. 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는 리버풀전이 시작하기 전이겠지만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보시는 시점은 아마 리버풀전 이후가 될 것 네. 같아요. 일단은 첼시는 리버풀전 이후에 울버햄튼, 레알 마드리드, 브라이튼 그리고 다시 레알 마드리드, 브렌트포드, 아스날을 만납니다. 4월 일정 중에서 일단 중요 일정이 4경기나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는 이제 살토르 임시감독 체제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승점을 따내야지 유럽 대항전 진출 티켓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가 아니라 할지라도 네. 유럽 대항전 진출 티켓은 따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승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포터 감독을 경질했으면 그 효과를 봐야죠. 그렇죠. 네, 감독 교체의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4월 일정, 5월 일정이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제 첼시가 반등할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첼시가 유럽 대항전 따면서 여름에 만족할 만한 감독 영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팀이 한 단계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첼시가 사실 잘해줘야지 프리미어리그를 보는 재미도 또 있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빅6로 평가하고 있는 그 6개 팀 중에 리버풀, 토트넘, 그다음에 첼시까지 좀 부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방면에서 조금 아쉬운 팬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네. 또 대신 또 그만큼 좀 강등권 팀들의 이 경쟁이 또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다른 재미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이 있습니다. 포터 감독은 좀 아쉽겠어요. 네. 첼시라는 이 큰 클럽을 이끌면서
자신의 지도력을 입증을 했다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을 텐데 결국은 포터 감독은 이제 경질이 됐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절치부심 재기를 노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면에 첼시는 이제부터 중요해요. 지금부터 유럽 대항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유럽 대항전에 진출해야지만 그래도 원하는 감독을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첼시 이야기 이제 그만하자. 네. 우리 채널에서 첼시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장지현도 네. 아니고 왜 첼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근데 첼시가 이슈가 너무 많았으니까. 네, 맞았어요. 네, 여하튼 첼시가 부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